배 나온 오빠입니다. 전국에 배 나온 오빠 내 얘기야 아닙니다. 누군지 보겠습니다. 여 대변인 SNS 배 나온 오빠 표현에 쪼개진 당심입니다. 네, 국민의힘 여당 대변인 이 SNS에 배 나온 오빠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죠. SNS 같이 볼까요? 김혜란 대변인의 글이었습니다.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괄호,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괄호 닫고. 네. 여기 하나가 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20주년인데 이게 좀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고마워라는 얘기를 약간 뭐 이렇게 좀 쓴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 있는 배 나온 오빠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요즘엔 오빠, 여보라는 표현 안 쓰고 오빠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니까요. 근데 이 글을 두고서 강명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괄호까지 쳐서 이때 오빠는 이라고 쓴 거 이거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고 생각한다. 사과 안 하고 법적 대응할 거면 대변인직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 대변인 배 나온 오빠 글에 친윤 김여사 조롱. 이거 조롱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김광삼 변호사님. 네. 과도한 발끈인 겁니까? 강명구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게 조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조롱이 아니다는 게 50대 50이라고 하면 네. 이걸 100% 조롱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고 대변인직 사퇴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이거 자체를 갖다가 되게 문제화시키고 언론에서 보도되게 만들고 뭐 별거 아닌 걸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 오히려 본인들의 행동 자체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글을 아무리 대변인이다 할지라도 조롱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모호한데 이 정도 글은 쓸 수 있는 것이죠. 집에 같이 사는 20년 동안 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배나온 오빠라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되면서 좀 잘못되게 좀 의도한 바 다르게 오히려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50대 50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런 거였어 라고 100대 0으로 이거는 조롱이구나 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이 얘기 하셨죠. 별거 아닌데 지금 오히려 크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당원 게시판에 갑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대한민국에서 오빠란다는 금기어예요 라는 얘기도 있고요. 온 국민이 용산이라면 뭐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대변인이 나서냐. 대변인이 대통령 부부를 욕보이고 있다. 한 달이나 지난 결혼기념일 관련 글을 적으면서 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넣은 거냐. 이거 조롱 아니냐. 조롱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김 대변인한테 항의성 실제 이 휴대전화로 김 대변인 휴대전화로 항의성 전화, 문자 이런 게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김 대변인이 글을 다시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는 당연히 제 남편입니다.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제가 평생 그렇게 불러온 걸 이 나이까지 못 고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 악의적으로 유출하고 이런 거 다 사이버 테러 다 법적 책임 져야 됩니다. 내가 쓴 글은 어느 곳에 가도 심지어 법정에 가도 100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내 글은 법적, 도덕적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말은 김 대변인의 말이 맞죠. 또 김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당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글을 보고선 발끈한 분들이 생각했던 게 딱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카톡, 여기에 나오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거냐 이 논란이 있은 이후에 이 글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글을 보고 우리 오빠가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우리 오빠도 친오빠가 아닌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한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공격이 사실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미 작동되기 시작했다. 연상작용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네. 그게 누구에게서 시작됐느냐? 저희 민주당이나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조차도 이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우리 오빠는 친오빠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쓴 이 글이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 그 친오빠인지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 자체가 친오빠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100% 믿는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개인적인 SNS에 그 쓴 글에서 이렇게 발끈하는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지금 이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인식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산 변호사님 그리고 김진욱 대변인 두 분 다 이거는 약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발끈하는 거 이거는 약간 도둑이 재발견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예, 이게 보면 그 카톡에 나오는 오빠가 누구냐, 친오빠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그 논쟁에 있어서 명쾌하게 갈렸습니다. 명쾌하게 이제 그 본인이 명태균 씨가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요즘의 페이스북은 사실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의사를 피력하는 개인적인 공간은 인스타로 넘어가고요. 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정치인들의 어떤 패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김혜란 대변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들은 실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빠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피로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워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 같으면 네. 제가 만약에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우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욕먹고 가족까지 욕먹으면 그래도 참고 좀 로키로 하면 좋은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법적인 부분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대변이라 하면 그리고 오늘 독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저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남편이지만 저도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이지만 굳이 남편을 왜 항상 뭐 배 나오고 그렇게 표현하면 듣는 남편들 기분 나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사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뭐 그에 관해서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내 자칫 갈등,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 원내든 모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 당 대표는 전반적인 전국 상황이나 당의 입장에 관해서 대표께서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입장을 말씀하실 겁니다. 네.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행에 좀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일단 뭔가 김혜란 대변인의 어떤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 원외 다 조심해야 돼. 그 기자가 또 물었죠. 혹시 한동훈 대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이거 절제하면 당대표는 절제하면서 입장을 말씀하셔야
하실 것이라고 본다. 근데 김수민 의원님, 이게 절제하면서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본다, 하신다고 본다, 하실 것이라고 본다. 사실 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혹 네. 이건 한 대표를 염두에 좀 두고 얘기를 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를 얻을 때 다그치지 않고 아직 그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누구누구는 착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좀 제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심각한 것이 사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소뚜껑이 뜨면은 네. 누군가는 저게 거북이다라고 외치고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몇몇 의원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대변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더 뚜렷한 문제는 사실 대변인의 의도는 확실하게 어떤 대통령에 대한 비하를 담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당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이거 말려야 됩니다. 설령 대변인이 그런 의도로 썼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몇몇 의원들은 마치 일부 팬덤의 돌격대장처럼 처신을 하고 있거든요. 원내대표라면 여기서 오히려 분위기를 반대로 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발언을 유의해라. 물론 대변인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얘기를 한다면 동시에 그렇게 대변인을 공격해야 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수년간 정치권에서 지지자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할 때 이거를 그때그때 곧바로 늦지 않게 다 잡아주는 정치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문화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자들이 달려가서 항의 문자 보내고 전화 일부러 막 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것도 같이 좀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